박효희 씨는 비엔나 17을 어떻게 드시게 됐나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이 와가지고 몸무게가 90kg 가까이 쪘잖아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집에 가족력, 당뇨, 가족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일상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좀 내정 지방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꾸준히 먹기 시작했고 오히려 거기에 조금 기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올굿 시그널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챙겨가면서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야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먹으면 이제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고 그리고 4로 딱 살아갈 때 살이 3대나 이때처럼 안 빠져요. 맞아요. 네. 그쵸. 네. 참 이상한데 말입니다. 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찐다고 느낄까요? 에너지 대사량을 우리가 봤을 때 기초 대사량하고 활동 대사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활동 대사량이 주니까 그만큼 그 줄어든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겠죠. 그래서 근육이 많음과 동시에 지방량을 또 줄여줘야지 활동 대사량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더라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감소해서 여성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진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네요. 그런 거 같네요. 살이 안 빠지니까 자꾸 먹는 양을 줄이고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굶으면은 체중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근육도 함께 빠져버려요. 그래서 식습관은 평생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 건강이 다이어트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쥐에게 체중이 늘어나게 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켜서 체중을 또 줄어들게 하고 다시 예전처럼 먹이 주는 걸 반복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쥐한테도 요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네. 그 다이어트 딱 끝난 다음에 한동안 많이 안 먹어요. 그걸 이제 몸이 유지될 때까지. 네네. 그다음에 다 때려 먹죠. 네, 이때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연구팀이 요요 현상을 일으킨 쥐한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세균총을 없애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급속히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장내 박테리아가 비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항상성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장내에 원래 미생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비만에도 이게 관여를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다이어트는 단당류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단당류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비엔나 17이 단당류에 관여하기 때문에 당뇨 가족력이 있는 박규리님의 다이어트에 굿 시그널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엔나 17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약간 도움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비엔나 17이 정확히 뭔지 친절한 닥터유가 노래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나 17 맞습니다. 네.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나 17은요 이 건강한 한국인의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입니다. 이 비엔나 17이 단당류에 어떻게 관여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이 구슬을 탄수화물에서 파생된 단당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작은 단당류는 이 체가 소장벽이라고 하면 네. 소장벽으로 그대로 흡수돼서 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체지방. 와. 자, 이제 비엔나 17에 영향을 받은 단당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엔나 17에 영향을 받으면 비엔나 17 유산균에 엉겨 붙어서 크기가 커진 다당류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저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네. 장 속에 남아 있다가 네. 대장에 잠시 머물다가 네. 그냥 배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와, 비엔알 17이 탄수화물에 쫙 붙어가지고 데리고 나가네요. 오. 그렇죠. 이제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고 대변을 검사했더니 변에 포함된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이제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유산균부터 챙겨 먹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식이섬유와 장내 유익균이 만나서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단세지방산이라는데요. 단세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지방으로 쌓인 영양분을 태워서 소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 초를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고요. 네. 자, 초의 심지를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즉,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적을 때는 초가 천천히 녹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방을 태우는 심지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빨리 타게 빨라지죠. 지방이 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쵸. 체지방도 더 잘 빠질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지방의 크기도 줄고 그에 따라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비엔알 17을 쥐에게 10주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지방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렇죠. 쥐에게 비엔알 17을 섭취시킨 결과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자, 또한 희아 지방과 복부 지방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쥐의 뱃살이 정말 줄었어요. 오. 비만 기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비엔알 17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내 세균총이 무너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에게 비엔알 17을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불편감을 현저히 완화시켜 삶의 질을 개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오늘 좀 충격적인 게 오늘 박규리 씨 오늘 일상을 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 드시는 거 보니까 저만큼 먹거든요, 사실. 진짜 저만큼 드세요. 근데 이렇게 날씬하고 저는 이렇고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신은 불공평해요. 타고난 게 이거 다른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신타령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식욕은 네. 정신력입니다. 그치. 만약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렙틴은 이제 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네. 뇌에서 이제 렙틴에게 신호를 보내도 렙틴이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식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비엔알 17이 식욕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당뇨가 있어가지고 비엔알 17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엔알 17이 렙틴 조절을 해주면 당뇨하고도 좀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한 연구에서 당뇨를 유발시킨 쥐에게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줬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비엔알 17 유산균을 투여하고 시간대별로 혈당을 확인해 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실험 조건, 대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망적이겠네요. 관련 연구가 또 있는데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를 시켰더니 평균 체중과 엉덩이 둘레 그리고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